자, 이제 여러분들은 산술, 관계, 그리고 논리, 연산자 중에서 가장 먼저 산술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산술연산자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여기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은 이런 기호예요. 그리고 저 위에 써있는 피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연산자를 가지고 뭔가를 계산을 할 때 만약에 2 더하기 3을 한다면 더하기라고 하는 자체는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연산자인 거잖아요. 그런데 2나 3은 이것처럼 이렇게 대상체가 되는 게 피연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피연산자와 이렇게 연산자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는 이쪽 연산자 쪽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봐도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는 거는 더하기는 정말 더하기 기호를 쓰고 빼기도 빼기 기호를 쓸 건데, 곱하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x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위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알파 표시에 x하고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는 이것처럼 별 표시를 이거를 우리가 곱셈 기호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별 표시 또는 뭐 스타 심볼이라고도 하고 또는 아스터리스크라고도 해요. 자, 그리고 나누기는 우리가 이렇게 나누기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슬래시를 나누셈 이렇게 기호로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지수연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2의 5승이라고 했을 때 5승 하잖아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2의 별표시 한 번, 별표시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별표시를 2번을 해주고 거기다 5를 쓰면은 이게 2의 5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x의 2승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x를 이렇게 쓰고 나서 별표시 그리고 나서 여기다 2를 쓰면은 이게 산수 수학적으로 보면은 x라고 하는 거에 2승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나눗셈은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나눗셈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는 이것처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누기를 한 그 값이 나와요. 근데 두 번째는 나눗셈에서 우리가 목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처럼 나눗셈 기호에다가 슬래시를 더 한번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나누기를 계산을 할 때 이번에는 나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나눗셈을 했을 때 나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를 알고 싶으면 우리가 이렇게 퍼센트 기호를 쓰면 돼요. 이 퍼센트를 오차, 어떤 퍼센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값을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를 출력을 해라 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배웠듯이, 산수에서 배웠듯이 똑같아요. 더하기 빼기보다 곱하기 나누기가 먼저 우선순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그 우선순위가 더 있는 거는 우리가 이것처럼 괄호를 사용을 하면 돼요. 괄호를 사용을 하면은 괄호가 먼저 계산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여기는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알아보고 나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있는 예를 이렇게 한 번만 여러분들이 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정도면은 여기를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예를 보러 갈게요. 자, 이게 기본적인 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여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나누기는 세 종류가 있어요. 나누기가 있고 목이 있고 나머지 값을 구하는 나누기가 있어요. 요 세 개를 이렇게 보고 여기에 제곱이라고 하는 아스테리스크 두 배 쓴 거 여기를 이렇게 한번 보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에 사용 예가 있어요. 기호는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사용 예가 있으니까 사용 예를 한번 보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뭘 뜻하나 하는 게 여기에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얼른 한번 읽어들 보세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금방 이해가 되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할 때 만약에 A는 9 더하기 2라고 이렇게 썼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 뜻이에요.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여기에는 등호라고 하는 자체는 이거는 수학적인 의미에서 같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할당명사자인 거예요. 할당명사자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에는 이 기호를 중심으로, 이 연산자를 중심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쪽에는 변수명이 와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값이 와요. 이 값에는 여러분들이 뭐 정수도 올 수 있고 실수도 올 수 있고 문자도 올 수 있고 또 하나 다른 변수도 올 수 있고 또는 수식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올 수가 있어요. 그거를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으로 이렇게 대입하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미상 보면 이거예요. 정수 9와 2를 더한 값을 변수 A에 대입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해했으면 나머지도 금방 이해를 할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9 빼기 2를 해서 A를 대입하라는 뜻일 테고, 이거는 9 곱하기 2를 해서 A에 대입하라는 뜻일 거고, 그리고 이쪽 제곱을 먼저 하죠. 여기는 뭐냐면 9에 별표가 2번 붙어 있어요. 그리고 2가 써 있으면 이거는 값이 얼마 나올까요? 그렇죠? 9의 제곱인 거죠. 그러면 81이 나올 거예요.
바로 이거는 9의 제곱을 A에 대입을 하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누기를 아까도 몇 번 얘기했지만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나눴을 때는 정말 나누기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면 9를 2로 나눈 값을 A에 대입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슬래시를 이렇게 두 번을 하면은 이때는 목을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9를 2로 나눈 뒤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값에서 소수점 이하는 벌이라는 뜻이에요. 소수점 이하는 벌이면은 정수만 남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걸 A에 반환을 해주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보면은 9를 2로 나누면은 여기 어떻게 나오겠어요? 2, 4, 8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1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4 여기 1이 있으니까 0.5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0.5는 버리고 4만 반환을 하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나누기에서 나머지 값이 있죠? 그걸 퍼센트로 이렇게 써요.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오차 계산할 때 퍼센트로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나누기에 나머지 값을 내놓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나누면은 만약에 우리가 9를 2로 나누면은 2, 4, 8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가 1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1을 A 값으로 반환하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좀 전에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나누기에 대해서는 꼭 한번 이렇게 신경을 써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를 해보죠. 한 가지를 해보는데 우리가 지금과 같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여기 나누기의 세 가지 종류, 그리고 곱셈까지, 제곱까지 이렇게 한번 코딩을 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어떤 값이 나오나 하는 거를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한번 이걸 볼 수 있는 코드를 이렇게 한번 짜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건 이러면 되겠죠? A라고 하는 변수에 9를 받으면 되고, B라고 하는 변수에 값이 얼마였었죠? 2를 받으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프린트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값을 콤마로 연결을 해서 쭉 이렇게 쳐주면 되겠죠? 코딩을 쭉 하면 되겠죠? 타이핑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거를 그러면은 아마 값이 쭉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값을 이렇게 코딩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A 더하기 B를 하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는 11일 테고 A 마이너스 B는 7일 테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뭐였었죠? A 곱하기 2인 거죠? 그러니까 18일 테고, 그리고 여기 나누기는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나누기는 이거는 정말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4.5가 나오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는 목이에요. 여기서 설명한 대로 나눈 뒤에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에서 여기는 0.5는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써주면은 4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뒤에 여기 퍼센트는 여러분들이 오차 퍼센트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건 그게 아니라 나누기에 나머지 값을 반환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나누게 되면은 좀 전에 나눠봤듯이 1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나머지 값은 이렇게 1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좀 전에 설명했듯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81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9의 제곱일 테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순하지만 꼭 한번 스스로 한번 코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적응들을 이렇게 하세요. 저 코딩 쪽은 자꾸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단순한 걸 계속 연습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몸에 붙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다음 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예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예를 한번 보죠. 여기에서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는 어떤 걸 배웠냐면 여기에서 바로 이 개념을 배웠어요. 무슨 개념이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나누기에서 나머지 값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특별하게 되어 있는데 저걸 도대체 어디에다 쓸 수가 있을까요? 저런 값들을 어디에다 쓸 수가 있을까요? 그 예가 여기에 있는 바로 요 예예요. 무슨 예냐면 우리가 어떤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이게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구별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20이다 그러면은 짝수, 21이다 그러면 홀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코딩을 해서도 우리가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나머지 연산자라고 하는 거를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연산자를 활용을 해서 이게 값 자체가 0이면은 짝수인 거고 1이면은 홀수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나머지가 바로 거기에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한번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문제가 어떤 거냐면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을 하여 짝수와 홀수를 구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가
6이라는 값을 입력을 주었을 때 0이 나오면 이 6은 짝수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7이 나오면 7이라는 값을 입력을 받아서 우리가 1이 나오면은 이거는 홀수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만 그 뼈대만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도대체 어떻게 코딩을 해야 이것처럼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은 일단은 어떤 값을 정수값을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은 어떤 함수를 써야 돼요? 맞아요.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야 돼요. 그래서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야 되는데 지금 정수를 입력을 받으려고 하면은 정수는 input이라고 하는 자체는 모든 것을 문자열로 받기 때문에 input 앞에 또 어떤 함수를 써줘야 돼요? 그렇죠? 전 시간에 배웠던 거기에다가 int라고 하는 함수를 써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는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a라고 하는 변수 명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int라고 해서 이게 먼저 있고 가로를 하고 그 다음에 input이 있고 그리고 가로하고 정수 입력이 있고 콜론이 있네요. 콜론. 물론 여기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땡땡땡땡 이렇게 해주고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줘야 우리는 이렇게 정수를 입력받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뒤부터는 이걸 저장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돌려봤을 때 거기에 정수값을 입력을 하면 0이 나오면 짝수인 거고 뭐 1이 나오면 홀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구조 자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른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출력값을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까지는 뭐예요? 이만큼까지는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정수를 입력받는 거예요. 근데 0인지 1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어요? 0인지 1인지를 구별하려면 다음과 같이 조금 전에 배웠던 나머지 연산자라고 하는 퍼센트를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여기에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값을 이렇게 2로 나눠서 떨어져서 0이면은 짝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1이 나오면은 홀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얼른 한번 해볼까요? 저는 여기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쪽에 가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보이려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자, 그리고 이쪽에서 여기 런을 누르면은 런에서 이렇게 또는 F5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저장하면서 여기에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바탕화면에서 항상 했던 것처럼 그냥 테스트로 입력을 할게요. 테스트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를 보면은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떴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1, 2, 3, 4, 5, 6 이걸 이렇게 쳤다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는 이게 짝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치면은 0이 나오기 때문에 짝수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를 다시 한 번만 이렇게 돌려볼까요? 다시 이번에는 이렇게 넣고 나서 여기를 다시 런을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홀수를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77을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1이 나오면은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때는 우리가 홀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퍼센트 같은 이런 기호를 상당히 이 프로그램을 구사한 사람들이 참 현명하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놔서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를 이렇게 넘어가서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에는 목과 나머지를 동시에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받는 숫자는 17을 입력받고 그리고 또 하나 분자는 17 그리고 분모는 3을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물론 이 숫자는 얼마든지 바꿔도 돼요. 그리고 나서 나눗셈의 목각이 나오게 하고 나눗셈의 나머지가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배웠던 여기에 있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한번 코딩들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아까 했던 방법이죠. 단지 여기서 여러분들은 연산자 기호만을 잘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목을 구할 때는 연산자 기호를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여기 나머지는 조금 아까 해봤고 이쪽은 입력받은 변수를 퍼센트로 나눠주면 될 테고 여기는 어떻게 나눠주면 될까요? 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슬래시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만들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모양만 보여줄게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면은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는 꼭 한번 따라서들 한번 해봐요. 꼭 한번 해봐요. 앞에 있는 방법을 앞에서 가장 단순한 걸 해봤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더 넓혀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프린터를 이용해서 다른 것들도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한번 해봐요.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간단한 계산기도 금방 만들 수가 있어요. 계산기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고 이제 여기에서 넘어가서 어떤 설명을 잠깐 할 거냐면은 여기
대입연산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봐야 돼요. 대입연산자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는 등호가 대입연산자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수학으로 말하면 등호라고 하는 자체는 이거는 양쪽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코딩을 공부를 할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때는 등호라고 하는 자체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가 이렇게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는 이것처럼 변수명이라고 하는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거기는 어떤 상자가 있어서 뭐든지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는 값이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분들한테 전에 설명했듯이 정수도 들어갈 수 있고 상수도 들어갈 수 있고 문자열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지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값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변수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변수도 들어갈 수 있고 수식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걸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금 100이라고 하는 상수가 이렇게 A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복합상수 대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기법을 이렇게 알아놓고 있으면 편해요. 등호를 중심으로 콤마로 나눠서 B, C를 이렇게 쓰면은 그러면은 여기에는 B에는 200이 들어가는 거고 C에는 300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A, B, C를 다 이렇게 대입연산자 또는 합당연산자를 이렇게 연결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A, B, C에 전체가 다 100이 들어가는 거예요. A도 100, B에도 100, C에도 10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변수도 대입할 수가 있어요. C라고 하는 변수도 대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처럼 수식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걸 잠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지금부터 잠깐 정말로 어떤 값들이 들어갔나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잠깐 알아보죠. 자,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넘어가서 저는 여기 스크립트 모드를 켤 거예요. 그리고 아까 했던 거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고 이쪽을 끊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땡땡땡 세 번을 치면은 끊어진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주석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주석 처리가 돼서 컴퓨터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놨던 여기를 무시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쪽은 주석 처리를 하고 지금 이렇게 복사해 온 거를 여기다 대입을 했어요.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기 A가 들어간다는 건 아직까지 많이 봐서 알 테고, 이렇게 했을 때 B하고 C에 무슨 값이 들어가는지를 알려면은 여러분들은 여기를 잠깐 바꿔주면 돼요. 어떻게 바꿔주면 되는 거냐면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배웠잖아요. 바로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프린트를 한 다음에 여기에 B가 뭐가 들어가 있고 C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이렇게 해보면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 이따 보면은. 자,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놓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제 좀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여기에 있는 거 A는 B는 C는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는 다 이게 는이라고 제가 했지만 여기는 대입 또는 할당연산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여기도 여러분들이 프린트라고 이렇게 쓰고 여기도 한번 해보죠. 여기에 A 그리고 B 그리고 C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출력을 하고 이제 한 가지 마지막 값만 한번 물어볼까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그램을 지금 이거는 위에 B와 C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출력문인 거고, 여기는 A, B, C에 정말로 100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출력문인 거고, 그리고 여기 뭐 C에는 지금 얼마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기 결론 A는 B 더하기 C 슬래시 나누기 2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질문을 한다면 여기에 프린트를 하고 A를 출력하라라고 하면은 어떤 값이 나올까요? 이거는 어떤 값이 나올까요? 자, 그러면 그 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정말로 이 값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기 프린트 A 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들을 해봐요. 먼저 위에 두 개부터 확인들을 할게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상을 했던 것처럼 지금 그렇죠? 여기 값인 거죠? 여러분들은 B, C를 하면은 B에는 200이, C에는 300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00, 300이 있다라고 반환을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은 A, B, C가 이렇게 100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A에 100, B에 100, C에 10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이렇게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변수를 이용을 해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봤고, 자,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프린트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잠깐만 봐요. 만약에 제가 여기 두 가지를 다시 해볼까요?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를 만약에 C에는 지금 얼마 값이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C에는 값이 얼마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쪽에 여기에는 정말로 값이 얼마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논리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얼마가 들어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저는 일단은 이쪽은 또 나오면 헷갈리니까 여러분들한테 여기 주석 처리를 해서 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샵을 붙여서 앞에 두 개는 프린트를 이렇게 끊고 나서 자, 이제 1번과 2번에 뭐 어떤 값이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예상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자,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처음부터 논리는 이렇게 돼요. 컴퓨터는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읽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A에는 100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B에는 200, C에는 300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여기 보면 A, B, C를 다 100으로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위에서 받은 100, 200, 300은 다 지워져요. 지워지고 A, B, C에는 다 10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C에는 300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100이 들어가 있어요, 현재. 그래서 여기 프린터 출력을 하면 100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 커서만 이쪽으로 잠깐 옮길게요. 100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C에는 100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시 아래쪽을 보면은 B를 받게 돼 있어요. B는 여기서 보면은 변수명이 B가 여기에 있으니까 B에도 100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C는 여기에 C가 100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는 100이 들어가 있는데 100을 2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100을 2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50이 나오죠. 하지만 여기 파이썬에서는 50.0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를 100에다가 50을 더하면 150.0이 나오겠네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나오는지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그쵸? 다음과 같이 이렇게 100하고 150이 나오는데 여기를 나누기로 썼기 때문에 이게 150.0이 나오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알았고, 자, 이제 여기는 다시 제가 이렇게 끌게요. 꺼놓고 나서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네요. 자, 어떤 생각을 또한 해봐야 되냐면 빼놓고 넘어갈 뻔했네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불가능한 연산이 있어요. 불가능한 연산은 저쪽에 썼던 거를 반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변수명을 오른쪽에다 쓰면 안 돼요. 수식이 거꾸로 말하면 수식의 왼쪽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변수명이 오른쪽으로 와 있고 여기도 보면 간단한 수식 두 개가 지금 보면은 왼쪽에 와 있어요.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항상 부모를 중심으로 왼쪽에 변수명이 와야 되고 이쪽에 여러분들 상수값이나 변수나 수식의 오른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 이렇게 주의하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하나의 문제만 이렇게 풀어보고 산술연산자를 마감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550초가 있대요. 550초. 550초는 도대체 몇 분 몇 초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프로그램을 코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550초는 91분 40초입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코딩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잠깐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잠깐 생각들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배웠던 거예요. 목과 나머지 나누기를 이용해서 여기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컴퓨터는 550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 쉬울 테니까 우리가 여기를 계산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코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여기 총 초가 5500초니까 5500초를 여기 세크에다 받았어요. 자, 그리고 분은 550초가 아니라 5500초네요. 5500초를 여기 세크에다 받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뒤에 우리는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여기서 몇 분 몇 초냐고 했으니까 분을 나타낼 때는 여기를 이렇게 목을 계산하기 위해서 6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분 단위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여기 보면은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나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똑같이 이것처럼 나머지 값들을 60 여기서 초겠죠. 초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나머지 초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문구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우리가 550초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550은 변수로 받고 이게 변수예요. 변수를 이렇게 받고 그리고 초는 문자열이니까 문자열로 받고 이렇게 콤마로 끊어주고 그리고 분은 지금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머지를 목으로 받았어요. 목으로 이렇게 받고 분은 문자열인 거고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콤마로 끊어주고 그리고 여기는 나머지예요. 나머지가 여기서 변수명이에요. 이 변수명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와서 계산한 값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초를 계산한 값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문자열이에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주면은 5500초는 몇 분 몇 초라는 게 금방 계산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가서
정말로 그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보죠. 그리고 뉴 파일로 가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스크립트 모드를 열었어요. 스크립트 모드에다가 여기를 이렇게 복사를 해놓고 그리고 여기를 넣어놓으면은 그래서 이것처럼 보면은 5500초는 91분 40초입니다 라고 하는 값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하게 돼 있어요. 출력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문제를 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어떻게 한 거냐면 5500초라고 하는 거를 임의로 이렇게 저장을 해준 거예요. 그쵸? 제가 써준 거예요. 처음부터 타이핑을. 그런데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어떤 초든지 입력받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는 5500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 100만 200초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100만 200초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프로그램을 조금만 수정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항상 몇 분, 몇 초다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변수값으로 고정시키지를 말고 여기에 있는 이 변수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값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심화 문제를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여기까지 이렇게 산술연산자와 산술연산자의 쓰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관계연산자 그리고 논리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